오늘은 이거 진짜 좀 화가 나서 아하. 세게 말씀드린 건데 예. 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기는 지고 검찰. 싶어서 졌습니까 그분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서울 선거는요 어지간하면 바람입니다. 그분이라고 이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 정도 분위기 됐잖아요. 그분 놔둬도 당선돼요. 12년 동안 고생하신 분이 드디어 지난 지방선거 보시면서 얼마나 희망 가졌을 거예요. 마포구도 구청장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 이후로 전국 무슨 험지 창조 수준으로 전국을 다 험지로 만들고 서울을 다 험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당신은 이제는 정청래 의원한테 못 이기니까 나가라. 그게 책임 있는 어떤 당 대표격의 말씀입니까? 저 그거 보고 와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폄하할 수가 있나?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21일 이번 주 토요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창당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천하람 창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예, 진 교수님,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성선 선배는 뭐 요새 틀기만 하면 나와요. 아니 박성선 선배가 원래 선배 사이에 예. 공적 자리니까. 박성태 실장이라고 앵커님, 해서 앵커님. 박성태 실장이라고 해주시죠. 얘기 되죠. 실장입니다. 아 실장님이에요? 실당님이라고 해도 아니 박성태 실장님이 이제 원래 소속돼 있던 데를 나오시면서 예. 저한테 천 변호사 우리 나 좀 방송가에 소개 좀 많이 시켜주고 그래. 나 어떡하냐 앞으로 막 이러신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뭐 트는 데마다 나와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때 한 군데도 안 소개시켜줬습니다. 필요가 없더만 다 제가 혼자 다 뚫었습니다. 하시고 계시더만 네, 보니까. 다 제가 혼자 뚫었지. 예. 공과사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는 제가 저번에 짜장면도 사줬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분에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또 오늘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자, 개혁신당 창당대 이제 공식 출범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 거죠? 네, 잘 되고 있고요. 예. 뭐 일단 순조롭게 창당을 마칠 수 있어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형식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이제 3일 있으면 내려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당대표가 공사 끝나면 검사 감독장은 사라지는 거지. 3일 천하였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3일 3일 천하합니까? 예. 3일 천하람. 3일 천하람. 예. 역시 그것도 감각이 감투구나. 뛰어나시네요. 창준 위원장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공동이더라도 공동이더라도 사실은 당내 원래 서열은 공동 1등이거든요.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일 후에 바뀔 거 당연히 씁쓸하게 맞이할 그렇죠. 것이다. 창당을 늦춰요. 그거 그 김종민 의원님이 아주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요. 그거 공동 예. 창당하자고 막 그러시던데. 예. 그쪽은 5명이에요. 예. 그렇네요. 정식 당명과 로고가 이제 발표가 있어요. 주황색. 네. 예, 주황색 결정된 걸 두고 안철수 의원이 그거 이미 내가 했던 거다. 그럼 당 색깔 구호, 미래 개혁이라는 것도 이미 내가 했던 거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 안철수 의원님 정치 참 이제 오래 하셨는데 참 아쉬운 면이 많다.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나왔을 때요. 예. 좀 멋지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본인이 올라가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어떤 제3지대 시도 같은 거를 뭐 지금은 이어가지 못하지만 예. 내 뜻과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해주니까 고맙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 해주시면은 저희가 아하. 뭐 안 의원님 뭐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지 않거든요.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좋은 훈훈한 어떤 기류가 나올 수 있는 기류가 순간이었는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아하.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뭐 청출어람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미 5만 명이 넘는 당원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5개 시도당 창당까지 마쳤는데 당원수 목표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최대 그러니까 3일까지 이제 3일 후까지. 뭐 저희는 뭐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사실 저희 목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초과 달성했다. 많은 분들이 그 뭐 당원 그 5,000명 모을 수나 있겠냐라고 하는 그 냉소적인 평가를 그렇죠. 하셨는데 예. 저희 뭐 초과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탄탄한 어떤 코어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코어가 탄탄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솔직히 사람 모으기 어려워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좀 해서 작업을 해서 여기저기에 조직세를
가지고 온 거다라고 하면 예. 그게 다 저희 정치적인 빚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타격을 입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정치 세력의 힘을 빌렸다고 하면은 음. 그분들에게 휘둘리게 돼요. 음흠. 근데 다행히 저희는 양도 양이지만 모여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음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정치하는 비전과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음. 정치하는 방식 음. 이런 거에 동의해서 모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류하시겠죠. 그렇지만 합류하시더라도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개혁신당이 가지는 정체성이 쉽사리 안 들릴 거다. 아하. 전 거기서 굉장히 감사하다 한 일이라고 봐요. 저희 이제 한판승부 김규환 논설실장이 네. 입수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어제 분석을 했더니 네. 그 당원 신청한 5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음. 4050이 2030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뭐 이거 뭐 민주당의 너무 위기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반응이신 것 같고 예. 2030 지지세가 저희가 높죠. 근데 2030은 아무래도 정당 가입이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지지는 하지만 가입까지는 안 갔을 왜냐하면 것이다. 본인들의 인생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지 어떤 아하. 루트로 커리어를 설정하실지가 아하. 아직은 좀 열려 있는 분들이 그렇군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하. 정당 가입은 조금 꺼려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조직에서도 아직 이제 좀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도. 하위직인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세대에 한정된 정당이 아니고 세대적으로도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아하. 지역적으로도 전국 정당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비록 작지만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그 개혁신당의 출범 이후 그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뚝 떨어지고 그 지역에서 또 개혁신당 지지율이 싹 올라가는데 호남은 좀 어떻게 봐요 분위기를? 제가 사실 순천 시민이지 않습니까? 요새 네. 창당 준비에 바빠서 집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못 갑니다만은 이게 그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여당입니다. 음. 설령 중앙 권력을 뭐 내주더라도 지방 권력은 항상 민주당이 여당이거든요. 예. 지겹죠. 그리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솔직히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견제도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이런 분들이 다 한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래서 분석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득권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 호남에서 항상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반응을 하십니다. 아하. 네,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는 반응하시지만 이제 과거에 어떤 부담이 없는 아하. 역사에 부담이 없는 정치 세력이 나왔을 때 더 확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560 세력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그런 보수라는 네. 느낌을 확실히 준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 거에 초입에 들어왔다. 아하.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남에서 지지가 확 올라갈 거냐가 달라질 텐데 아하. 여기서 좀 재밌는 지점은 저희 지지세가 올라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더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어떤 말이에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순천에서 여론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해서 아하. 다른 전략 전술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너무 우세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사실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어찌 보면 반명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치인데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이번 선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1순위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기득권 청사는 약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민심들이 작동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개혁신당의 사실 큰 과제입니다. 박 실장님. 거기 이제 늘 지금 말씀하신 게 늘 나오는 제 3당의 숙제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서. 근데 그런 걸 중간에 껴서 이쪽 저쪽 치는 걸 막는 건 사실 세력인데 앞서 이제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썼어요. 양도 물론 있지만 당원 얘기하면서 정체성 이거였는데 앞서 김종민 원칙과 상식 나오셨거든요. 근데 미래대연합 나오셨는데 정체성 같이 안 맞으면 못 한다 했어요. 안 맞으면 손 못 잡습니까? 왜? 질이 양보다 앞서기 때문에
못 김종민 잡습니까? 의원님이 정체성 안 일부- 맞으면은 손 못 잡는 너무 거였어요? 너무 아니, 고집을 너무- 하면 너무 차이가 서로 양보를 서로- 못하게 서로- 되면 네. 예. 서로 자기 아, 정체성들을 고집을 하게 그냥 되면 못한다. 흥미롭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고자질한 고자질한 것처럼 거 되잖아. 아니까 아니 뭐 공개된 방송이었으니까 이간이 고자질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이간이 아니라 제가 오드라 못 아니고 봤을 뿐이지. 30분 전에 보면 나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것이 대전제인데 네.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이제 정치란 타협인데 어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끝내 이제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각자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경쟁력을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산당이 아니면 다양한 색깔이 공존할 수 있죠. 예. 뭐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 김진표 의장님 같으면 굉장히 시장주의자시고 예. 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뭐 국토보유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 하자라고 하신 분인데 예. 공존하잖아요 한 당에서.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우 의원과 뭐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될까? 뭐 아무튼 그 굉장히 빡빡한 분들 이 한 당에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대신에 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다름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네, 그 다름을 노정하자. 그리고 그 다름을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리자. 예.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당을 하고 싶으면은요 국민의힘에 가면 됩니다. 근데 아. 그 개혁신당에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헷갈리는 게 그 네. 정체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보수의 혁신 정당, 즉 보수 혁신된 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거냐. 아니면 저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당 네. 폐해에서 정치개혁. 제3지대 정치 개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목표가 좀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이제 견해가 갈리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솔직히 3당 전략이라기보다는 1당 전략으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일당적인 게 뭐예요? 일당 전략. 개혁신당 저희가 하나. 이제 아. 수권 국힘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저희는 그 대체를 한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하. 꼭 보수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대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뭐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평가받을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보수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국민의힘에 뭐 저작권을 줄 필요는 없다. 저희가 국민의힘을 꼭 대체한다라고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보수란 단어를 집착하지 않겠다. 네, 저희는 그걸 집착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아. 저는 시대적인 흐름상 국민의힘을 대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이라고 편의상 부르는데 예. 산업화 정당의 유산이라는 거는 결국 경제 성장 내지는 그 유능함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남았어요.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많이 써먹고 747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써먹고 남은 거는 그냥 권력자에게 줄 서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정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일당 경쟁을 하는 정치 집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뭐 기대합니다만은 꼭 국민의힘 포지션을 저희가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그거를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보수란 단어를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진보 보수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굳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편의상 언론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편의상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 빨간 옷을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냥 라벨을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꼭 진보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꼭 보수도 아니고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잖아요.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예. 인재 영입해야 그게 되겠어요. 아니라 방송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하실 자격 있으십니다. 제가 그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네. 민생이 중요하죠. 저도 이제 제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살아야 된다는 제가 거. 우리 박 실장님이 진행하실 때 보면은 예. 거의 개그 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진행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아, 지금 내공이 나오는 이런 거예요. 진지하신 분인지 정치 제가 팀장이었는데. 몰랐네요. 야. 아니 그것밖에 안 보셨어요? 친한 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고. 예,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준석 개혁신당 네, 정강정책위원장이 보수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천하람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창당 준비위원장이니까 그딴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3일 천하가 3일 끝나면 동안 할 수 있죠. 3일 동안. 3일 동안 할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의죠, 건의. 이제 건의. 그 뒤. 아.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예. 그게 21세기에도 필요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 어떤 결과의 균등보다는 기회의 뭐 공정을 저희가 예. 중시하고 예. 뭐 그걸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능력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희가 공동체의 기대기보다는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사고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들도 존중하면서 음.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근데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제대로 구현이 안 돼서 그렇지 아. 꼭 나쁘다고 볼 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구현한다면은 아하.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도 그걸 꼭 나쁘게만 보시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진 교수님.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네. 뭔가 약간 좀 호환이 뭔가 좀 잘못됐다 용자가. 저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 한참 안티를 했던 장난 걸로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 오는데 저는 상당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희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희도 솔직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김용남 전 의원을 보면서 예. 와, 진짜 정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 요새 물 만난 고기처럼 전략계획위원장. 날아다니시거든요. 전략계획위원장. 전략계획위원장이신데 이상한 포지션을 쉴드 안 쳐도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 왕짜고 실드 치다가 망신당하셨던.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쉴드 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토론을 잘한다는 거에 예. 8, 90%는 좋은 포지션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은 그걸 하시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는 게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계획신당.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헛소리하지 않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아하. 우리가 잘못된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뭐 무슨 소년급제하고 막 서울법대 나와서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이 와도 헛소리를 하게 돼요. 아하.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 인재로 영입할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입이라는 표현 솔직히 잘 안 쓰려고 하고요. 입당하시라고. 왜냐하면 영입 인재들 보면 늘 화만 터져요. 뭐 약간 문제만 생겨요 보면.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류하실 분들은 많고요. 예. 이제 줄줄이 쏟아져 들어오시고 계시고 전국 각지에서 그걸 뭐 저희가 어떤 형태로 소개해 드려야 될지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향 있냐고 그러니까 출마 의사 있는 사람 타진했더니 1,500명 정도 신청을 네. 했더라. 그리고 좀 그렇게 좀 거르고 했더니 한 100명 정도는 충분히 출마할 만한 인재더라. 이런 네.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근데 아직 다 완전히 거르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많아고 1,500명.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어. 아직 그 스크리닝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검증 내지 평가에 대한 작업은 결국 공천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아직 저희가 연락도 다 못 드렸어요.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여전히 전화 옵니까? 요즘도 많이 오시죠. 천안 위원장에게도? 네, 저한테도 오시죠. 뭐라고 하면 공천룰 발표된 다음 날 전화 많이 왔어요. 어제 발표됐는데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겠네. 아니 오늘은 저도 못 받았고요. 아, 다들 방송-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 방송이 너무 많아서 방송 많아갖고. 네, 한두 분 전화 왔어요. 제가 보니까 못 받은 분도 계시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공천 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대로도 못할 것 같다. 이대로도 못할 무슨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룰도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룰도 사실은 중진들한테 매우 불리한 룰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어제 발표된 그 공천을 룰로- 실현 불가능한 룰이다? 저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피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예. 오늘 마포을 당협 그거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느꼈던 게 김경률 비대위원 발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꼭 마포을 당협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아. 그걸 그 사람의 그분도 전직 의원이에요. 12년 동안 쉽지 않은 지역에서 얼마나 갈아 넣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인생을 거의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불러 올려가지고 거의 무슨 출정식처럼 이분이 정청래 의원에 맞서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뛰실 겁니다. 막 이런.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예. 또 한동훈 위원장 나와가지고는 무슨 뭐 공정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시스템 뭐 공천. 시스템 말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다. 기자들이 또 어떤 윤심 공천 논란을 얘기하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요. 김경률 아니 비대위원. 공정은 무시하고 그냥 특정인 띄워주게 하는 분인 거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룰이라도 정말 정상적으로 과연 지키면서 갈 수 있겠느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너무 좀 안 제가 볼 되더라고요. 땐 그런 질문을 기자가 이제 과연 시스템 공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 질문을 예상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측은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저는 뭐 선민 후사라고 하셨나요? 뭐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 뭐 네. 선민후당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그 정치하는 집단이 오히려 정치 혐오에 빠져 있고 실제 그 당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사람을 무슨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고 아하.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제가 오늘 이거 진짜 좀 화가 나서 아하. 세게 말씀드린 건데 예. 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기는 지고 공천. 싶어서 졌습니까 그분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서울 선거는요 어지간하면 바람입니다. 그분이라고 이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 정도 분위기 됐잖아요. 그분 놔둬도 당선돼요. 12년 동안 고생하신 분이 드디어 지난 지방선거 보시면서 얼마나 희망 가졌을 거예요. 마포구도 구청장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 이후로 전국 무슨 험지 창조 수준으로 전국을 다 험지로 만들고 서울을 다 험지로 만들어 놓고 아하.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당신은 이제는 정청래 의원한테 못 이기니까 나가라. 그게 책임 있는 어떤 당 대표격의 말씀입니까? 저 그거 보고 와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폄하할 수가 있나? 지금도 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예. 자, 개혁신당 정책 발표 얘기를 좀 묻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장 빠른 정책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 법안을 발표했는데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힘과 차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가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외국에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예. 경우에도 뭐 그 건강보험 관련한 여러 어떤 이슈들을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영부인 시절에 막 끌고 가고 그러십니다. 예. 근데 그럴 때 다 규정을 가지고 해요. 아. 여기에 뭐 보좌진을 얼마나 쓸 건지 예산 얼마나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개식용 반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내시죠. 음. 과거의 영부인도 뭐 어떤 한식 세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을 주장도 했고 뭐 홍보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영부인의 역할과 예산과 책임과 권한과 의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권한을 명확하게 책임도 명확하게 공무원의 지위 같은 거 명확하게 인정하고 잘못하면 뇌물죄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명시하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 교수님. 글쎄요. 지금은 정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너무 얼마 안 남았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 당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복귀 일성으로 뭐 좀 조금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뭘 하실 수 있는 걸 거의 다 놓치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 차라리 부산을 가셨으면 어땠을까? 좀 늦었지만. 네. 부산 의료계를 네, 좀 가서 다독이는.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원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산대학교 병원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초반 응급 대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조금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말 부산에서 그냥 치료 받으셨다면 그러니까 그랬다면은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부산 제가 민심이. 제가 했으면은요. 아. 제가 이재명 대표였으면 아. 여러분 부산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산이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부산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우리 부산의 꿈 저 이재명이 이어가겠습니다. 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놓치셨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뭘 해도 아하.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예. 아니요. 개인적으로 칼 맞은 다음에 예. 그런 정무적 생각, 정치공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네.
어떤 피습 이후에. 아니, 피습 그럼요. 이후에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을 이해합니다. 하고 예. 하는 거는 예. 뭐 쉽진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해요. 아쉽다. 그래서 예. 차라리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이라도 부산에 가셨다면 어땠을까 예. 정도의 뭐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생방송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원장 한 5분만 조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김현정의 뉴스쇼 스타일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제 지금 그래요? 민중들이 원해서 약간 네. 5분만 더 얘기해도 돼.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250명을 줄이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정치 혐오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예. 승부수를 던질 거면 더 화끈하게 던져야죠. 아. 왜 차라리 30명만 남기자 안 합니까? 아. 이왕 줄일 거면요. 이왕 모범적으로 국힘부터 그렇죠. 해체해야겠다라든지. 그거 김세현 전 의원이 좋아할 겁니다. 아. 김세현 의원이 좀비 정당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 당의 110여 명의 국회의원 사실 별로 쓸모 없다라는 자기 고백 아닙니까? 예. 뭐 어차피 다 줄 서가지고 자기 생각 얘기도 못 하는데 차라리 그 그냥 여야 각각 그냥 득표율대로 원내대표 한 사람이 한 100번 누르게 그냥 딱 그 득표 술처럼 그렇게 하겠다. 어차피 여러 목소리 나오지도 않는데 저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오히려 예.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예. 권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게 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다양한 인물들이 국회 들어올 수 있고 예. 좀 더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비 같은 거 좀 줄이고 더 많이 뽑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네. 그렇게 갔으면 신선했지.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그럼 지금 국회 예. 과학자, 외교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 못다한 아쉽습니다. 이야기는 네. 잠시 후 이제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250명 줄이겠다 발표한 거 그 전에는 이제 그 비례대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립형으로 우린 가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제3신당 입장에서는 제3지대 당들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3신당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고 어차피 그리고 지금 용해인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아예 그냥 대놓고 민주당에 기생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또 약간 자발적 위성정당 같은 거 연합신당을 만들겠다고 만들려고 하고 하시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병립형 하나 그 뭐 크게 상관없고 그리고 저희가 기세 좋게 뭐 어떻게 보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양대 정당한테 또 가가지고 저희 뭐 선거제도 좀 뭐 이렇게 구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사실 비례 의석수가 몇 석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병립형이면은 좀 더 올라가고 예를 들어 47석을 다 쓸 수 있고 득표율대로. 음. 그다음에 현재 준영동형이라면 30석인데 여기다 캡을 좀 더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네.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비례 몇 석 더 안 받아도 된다. 저희가 골방에서는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예. 이렇게 또 굳이 또 저희가 막 여기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럴 수는 없거든. 저희가 또 이게 예. 예. 이런 거 골방에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봐야죠 또 사실. 요 지지율이면 너까지 된다. 뭐 이런 아. 얘기 하는데 지금 방송 나와서는 그럴 너는 수 없다. 죽어 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제도로는 너는 어렵다. 그렇군요.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최근에 비판한 지점 중 하나는 네. 던킨 커피 들었던 거. 던킨. 1992 티셔츠 입었던 그렇죠. 부분. 너무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좀 비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던킨 도넛. 네. 그 썰이원인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준석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CBS에서 잘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할 생각은 없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본인이 직접 다른 곳에서 서울역인가요? 어디 샀다면은 뭐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지적하려고 했던 바는 좀 과도한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떤 뭐 말씀하셨던 뭐 던킨 도너츠라든지 뭐 그 어떤 199 그 1994죠. 1994 티셔츠라든지 예.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점인 것이고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굳이 그런 부분 비판할 이유가 없다. 잘하고 계신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오히려 본인이 가지신 그 패셔너블한 장점을 초반에 너무 많이 쓰시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발표할 게 없는 시점도 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뭐 얼마든지 하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네. 앞서 이제 얘기한 지금 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도 앞서 이제 민주당에 너무 그런
뭐 물청소 이런 예. 거에 집중하듯이 이준석 전 대표도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 좋게 말하면 디테일인데 나쁘게 말하면 마이너거든요. 아하. 그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하. 사실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방송에서는 그런 게 잘 먹히고 들려요. 아, 들리죠. 재밌기도 하고. 재밌는데 근데 지금 위치라면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하. 바로 이제 정정을 오늘 해서 정정이라고도 인정을 해서 음. 잘 넘어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예.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위원장도 본인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뭐 선입견 내지는 뭐 있잖아요. 그런 뭐 프레임들 뭐 예. 본인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던 시절에는 젊은 세대로의 확장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공고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는 고령층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예. 어필을 해야 돼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용이 좋은데 톤앤 매너에서 점수를 까먹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 위원장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제되고 더 뭐랄까요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것도 내부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십니까? 뭐 방송에서 얘기하죠. 좀 잘 좀 하십시오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공격력이 아주 좋은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전략계획위원장께서 이준석 오셔서. 대표가 그걸 혼자서 다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공천 얘기 좀 아까 뜨거워가지고 그 얘기 좀 해보면 네. 국민의힘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하위 10% 7명을 공천 배제하고 컷오프, 하위 10에서 30% 18명은 경선 투표율에서 20%를 감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천룰을 발표를 했죠. 네. 또 이제 3선 이상 뭐 중진들에게 좀 불리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류한 혁신이가 공고한 20% 하위 비율보다 낮았지만 10%. 그래서 대거 물갈이 뭐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한번 해봤는데 예. 문제가 모든 기준이 너무나 정성적이에요. 정성적이다. 네. 정량적이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는 거의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아. 근데 여론조사도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4자로 넣을 건지 3자로 넣을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여튼 그것보다도 예. 지금 발표한 기준들을 보면은 음. 뭐 당 기여도라든지 예. 당무감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예. 당무감사 결과도 그게 사실은 순정량적인 게 아니거든요. 음. 당무감사 기준 자체도 사실은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건 주관적일 수 있다. 그렇죠. 주관적일 수 있고 그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주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똑같은 얘기 안 하면은 배에 안 태워준다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그 3선 이상은 거의 감점이 한 35% 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또 호락호락한 분들은 아닐 거고. 근데 오늘 이제 4선 이상 중진들과 점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먹었는데 좀 무마될 수 있을까? 좀 대화 내용이 좀 괜찮았을까요? 오늘 점심 때? 뭐 밥 한 번 먹어서 뭐 무마될 거였으면은 정치가 너무 쉽죠. 아. 네. 근데 지금 중진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겁니다. 바꾸려고 들면은 어떻게든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네. 아, 그 마음 먹고 뭐 룰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설령 극단적으로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해도요.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 다른 후보 손 한번 들어주면은 당원들 표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자 기준이고 그리고 공정성을 아주 엄격하게 지킬 의지가 없다라는 게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실제 모습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중진들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박 실장이. 중진들이 이제 앞서 3선 이상의 20여 명, 22명 정도 되는데 이준석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알곡줍기를 하겠다. 네.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 알곡, 저분 알곡 이삭 좀 보이나요? 많죠. 그거 좀 접촉을 합니까? 너무 먹음직스럽다. 너무 이상한 표현 좀 말하고 보니까 보니까 좀 먹음직스럽고. 좀 이상한 예, 표현인 것 같고. 매력적인. 예. 예. 영입 예. 네,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사실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구체적인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여부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는 뭐 다른 의원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냐를 다 궁금해하세요 서로. 왜냐하면은 이제 무소속보다 낫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예. 이게 뭔가 클러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후보들이 모여야 되고 좋은 플랫폼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되는 좋은 플랫폼의 것이고. 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굉장히 그 합리적인 소비자처럼 꼬치꼬치 묻고 따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 저희는 뭐 그 묻는 분 중에 3선 이상도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3선 이상 중진도 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큰 걱정을 관심을 보인다. 가지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예. 자기 득표력이 없는 분들은 신당이든 무소속이든 엄두를 못 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지만 자기 득표력 없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채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득표력이 없는 분들도 다 채워드릴 수 있습니까? 몰라요. 뭐 어떻게든 해야죠. 뭐 사실은 말이라도 해야죠. 뭐 신당의 개혁 이미지와 예. 맞지 않아도 일단 떨어지는 건 죽고 본다. 뭐 김용남 의원은 뭐 이미지랑 맞았습니까 사실은. 그 김용남 의원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저는 저희에게 합류하기 전에 김용남 의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서 예.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리즈 시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 전 대표 거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세요. 어제 이제 토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뭐 정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유승민 치타는 언제 달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정도의 정치인이 되면은 예. 저희가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우 주제 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운 이유가 예. 너무 정치적인 어떤 경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는 이제 바랄 뿐이죠. 좀 빨리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랄 뿐입니다. 현재 당 서열 1위인데 네, 계속 그렇게 뭐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승민? 제가 직접 전혀 하지는 않고요. 누군가는 하고 있나요? 네, 간접적으로 좀 소통은 하고 있고. 개혁신당 안에서 네, 그리고 유승민 이제 전 대표에게. 근데 유승민 대표님도 지금 제가 어제 방송하신 거 쭉 봤는데 예. 아마도 뭐 당의 어떤 노선의 선명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여부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합류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다. 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 어디 출마하세요? 저는 예. 전략적인 유연성과 모호성을 약간은 가지고 있지만 어지간하면 순천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제가 모호성 갖고 있지만 어지간하면 네. 순천에. 네. 그럼 개혁신당이 간판을 달고 네. 지금 순천 네. 본인 그 당 지역구에. 근데 이제 뭐 예를 예. 들면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막 4%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저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순천 유권자들 지금 협박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 저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이상한 게요. 예. 제가 실체에 비해서 이름값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뭐 천하람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정치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와서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아하. 이제는 제가 순천에서 예를 들면 터무니없는 득표를 받았을 때 저 개인의 망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게 좀 개혁신당의 어떤 그 호남에서의 이미지에도 이게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지 예. 우리 순천 유권자들을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순천만 정원에 예. 천하람 위원장이 뜨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오.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순천에서는 한동훈보다 나랑 찍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솔직히 그건 아닐 말씀드려도 것 됩니다.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순천 한정으로는 제가 한동훈 이준석보다 위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순천에서도 안 됩니다. 순천에서도 아쉽지만은 아직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더 키워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8,000명이 넘은 걸 확인하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4개나 있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당분간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설특집을 한번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겠습니다. 2월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